오늘 영상에서는 연금소득하고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건데요.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홈택스 신고서는 2025년 5월 신고 화면이고요. 그럼 이제 직장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박스 클릭하고요. 신고서 선택 화면에서는 일반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신고서 작성이 시작되면 기본정보 화면에서 신고인 본인 주민번호 확인해 보고요. 옆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해 줍니다. 신고인 개인정보가 채워졌고요. 모두 맞으면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이번 신고서에서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이 팝업 창에서 연금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려면 부동산 임대업 이외 사업소득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화면이 나왔고요. 화면에서 보면 연금소득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입력하는 상자가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금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을 차례로 입력해 주면 되는 건데요. 우선 연금소득부터 입력해 보면요. 입력하기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면서 국세청에서 보유한 신고인 본인에 대한 연금소득을 불러올 수 있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만일 여기서 본인 정보가 불려오면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해주고 선택 완료 클릭해주면 해당 자료가 그대로 신고서 작성 화면을 채워주게 되는데요. 만일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근 연금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혀있는 전년도 총 연금액이 불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수급액만 있는 경우라면 지금 화면처럼 아무것도 불려온 게 없을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처럼 불러올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본인이 확보한 증빙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고서 화면을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불러올 내용이 없으니까 팝업창은 닫아주고요. 이제 이 연금소득 입력 화면에서 신고할 연금소득을 직접 입력해 주는데요. 우선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연금소득을 입력해 줄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우선 지금 입력할 연금소득을 지급해 준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고 옆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연금 총액을 입력해 주고요. 그러면 해당 금액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돼서 적용되고 연금소득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지금 입력한 연금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됐던 연금소득세 금액을 입력해 주고요. 입력을 끝냈으면 입력 완료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 입력 화면에 방금 팝업창에서 작성한 내용이 등록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작성 완료 클릭하면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화면에 연금소득 금액이 등록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분리과세로 신고할 주택임대소득을 입력해 주는데요. 역시 입력하기 클릭하고요. 화면이 분리과세 소득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주택임대소득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부분 작성 방법은 만일에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신고한 경우에는 아주 간단히 끝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 버튼만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팝업창이 뜨고 본인이 신고했던 내역이 불려와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만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신고서 화면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부분이 자동으로 모두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 사례에서는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를 하면 세금으로 42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신고서가 입력된 상황입니다. 만일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입력 부분에 본인이 신고할 내용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총 수익금액, 필요경비, 그리고 공제금액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직접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공제 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뺀 다른 소득 금액들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소득 금액들이 2천만 원을 넘는데 실수로 공제 금액을 입력해버리면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게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작성 완료 클릭하면 분리과세 항목에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입력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 완료를 클릭해 주고요. 화면이 넘어가면서 작성할 필요 없다고 하는 안내가 뜨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인적공제부터 시작해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화면을 넘기면서 본인이 신청할 내용에 맞게 해당하는 입력 항목을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을 작성할 때도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사례의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처럼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부양가족을 추가해 주면 되고요. 화면을 넘겨서 국민연금 납부금액 같은 것 입력할 금액이 있다면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당 화면 입력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연금소득하고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신고인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찾아가서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입력해 줘야 하는 거라서요. 공제 신청 가능 항목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고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화면을 넘기다가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 같은 거 불입한 거 있으면 불러오기 클릭해서 국세청 자료 이용해서 꼭 등록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계속 넘기다 보면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 사례에는 연금소득에서 원천징수됐던 금액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번 신고서 제출 후에 납부할 세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사례에는 환급금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작성 과정에서 세액공제에서 연금저축펀드 납입금에서 받은 세액공제가 많았던 게 환급금을 만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아래쪽에서 이 신고서에서 세금이 계산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납부할 세금이 계산된 내역을 볼 수 있으니까요. 신고서 작성을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제출이 끝나게 됩니다.